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3.1절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특히 안철수 지지자들께서는 힘내시고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실제적으로 2, 3일뿐이 안 남았어요. 3월 4일부터 당대표 AR에서 선거가 시작하니까 2, 3일뿐이 안 남았죠. 모두 힘내시고 3월 5, 6일인가? 4, 5일인가? 하여튼 며칠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고 고고TV에 자율 구독료 좀 내주시고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고TV는 광고 100% 노딱입니다. 지금 그 동아일보하고 신동아는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조선일보를 보고 중학교 때는 그 동아일보를 돌리면서 고학한 학생이래 가지고 동아일보 본 지는 한 40년 넘었습니다. 50년 다 돼 가는데요. 정치를 가장 정확하게 보는 그 필진들이 대부분 동아일보에 있어요. 동아일보가 하고 신동아가 지금 안철수가 아까워서 안철수의 진정성을 알고 지금 안철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특집 기사하고 기획 기사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요. 전번에 1편, 2편은 올렸고 오늘은 3탄인데요. 깁니다. 고고TV에는 현실과 실사, 직관을 갖고 방송하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안철수가 2월 28일 날 TK 합동 연설에서 장제원 및 윤핵관들을 저격하지 않았고 또 박정희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른 대표 주자들하고 최고위원 주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 언급했는데 저는 그 이해를 못 하는데요. 할 수 없죠. 안철수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고 그랬으니. 시작합니다. 김기현 의가 주류 후보로 공인된 상황에서도 안철수 측이 대통령과 비교적 가깝다고 알려진 인사들을 안철수가 대통령과 비교적 가깝다고 알려진 인사들을 꾸준히 접촉해온 것으로 안다. 나도 안철수 측 참모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아니 이 사람들마저 만나자고 했단 말이야? 싶은 사람에게도 연락을 했다고 들었다. 물론 정권 초기 때문에 연락을 받았다 해서 안철수 지지를 선언하거나 캠프에 합류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안철수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 대놓고 그를 공격하지 못한다. 안철수를 공격하지 못한다. 굳이 나서서 안철수와 척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당내에 적잖게 있다 하고 지금 국힘 내부 소식통이다 하는데 이 기사를 아마 한 열흘 전쯤 이 사람이 쓰고 신동아에서 요번에 발표할 거예요. 열흘 전부터 안철수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있죠. 지금 안철수는 사면초고로 지금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27일자로 낸 것은 신동아가 안철수가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아주 정확히 찝었는데요. 정확히 봤는데요. 안철수에게 국민의힘은 두 번째 호랑이 굴이다. 첫 번째 호랑이 굴과 비교해서 절대 쉽지 않다. 첫 번째 호랑이 굴은 민주당으로 들어간 거죠. 좌익은 타익은 대통령과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아이고 기니까 좀 바쁘니까 혀가 꼬이네. 천천히 할게요. 좌익은 타익은 윤석열과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비주류 타이틀을 달고 뿌리도 약한 국힘 내에서 대권을 거머쥐어야 한다. 극적으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다 해도 난제가 많다. 복수의 여권 인사를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안철수가 전당대회에서 이길 경우 친윤계가 실제로 정계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있다. 즉 권력투쟁의 제2막이 열리는 셈이다. 이때부터 명분 싸움이 시작된다. 과연 정치인 안철수가 그간 경험한 적이 없는 고차 방정식을 앞에 놓고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런 거죠. 지금 보면 말이죠. 윤석열 정권은 안철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총선을 못 이겨요. 그것을 이때까지 설명하겠는데요. 통계로. 그 윤석열이가 대선 승리할 때 0.7%로 이겼지만은 안철수가 후보 단일을 안 해줬으면 불가능했어요. 제가 계속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철수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제가. 차기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찍었다는 유권자들이 윤석열보다 안철수에 더 호감을 표시해서 스윙 보터들이 이재명 쪽으로 가지 않고 안철수 쪽으로 갔다. 그 당시에 계속 방송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윤석열은 민주화 이후에 가장 지지 기반이 취약한 대통령이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35%를 못 넘기고 있고 25%의 늙은이 60, 70, 80 영남 중심으로 간신히 35%를 지지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대통령이에요. 윤석열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대선 득표율에 미치지 못한 이유도 쉽게 파악이 된다. 중도를 갖다가 다 버렸다는 거죠. 강성 쪽으로 갔다는 거죠. 지지층의 울타리를 넓히기보다는 검찰을 중심으로 한 관료 집단과 과거 정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투표자들의 이동은 반감이 커진다. 이동 투표자라는 게 나와. 이게 서윙인데요. 서윙 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서윙 보트, 이동 투표자의 눈에는 여권이 자꾸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처럼 비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둘러싼 윤심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악재 중에 악재다. 한 열흘 전에 기획한 기사 같아. 정순신 사건이 터진 건 안철수에는 혹이에요. 윤석열에는 불행이고, 정순신 사건이 터진 거. 만약에 여기서 정순신 사건이 안 터졌다면은 1차에서 김기현이가 컷오프를 하고, 결선 안 가고 당대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거 태배가 볼적에. 안철수는, 윤석열 주류와 불화한다. 과거에는 친문계, 이번에는 친윤계와 상대하고 있다. 윤석열 측은 안철수를 향해서 국정 운영의 해방꾼, 방해꾼, 우리의 적이라고 싸움을 걸었다. 이게 윤핵관을 그 안철수가 윤핵관을 한번 말한 거 있죠. 윤핵관 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 없고 윤핵관에서 벌써 벗어나야 되고 나는 윤한연대다. 이게 윤석열 윤핵관을 직격하자 나온 말이다. 전직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의 비토를 당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단일화 대의는 사라졌다. 항상 이래 이놈아들. 근데 너무 심하지 윤석열이가. 김종필도 국무총리 한번 시키고 2년 후 헤어졌고, 그죠?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은 휴지 조각이 됐다. 대선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분열의 단초가 될 행보다. 윤석열은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다. 윤석열이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태백이 안철수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첫 번째 파열음이 아니다. 즉, 안철수한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대선에서 질 뻔해서 너는 우리의 해방꾼의 적이야. 이런 것은 첫 번째 파열음이 아니다. 내가 구성 과정에서도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의 흔적은 없었고, 안철수가 추천한 인사는 대부분 배제되어 있었다. 배제했었죠. 당시 안철수 선대위원장을 맡은 최진식 서강대 교수는 아니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각성의 세례를 통과한 냄새는 나지 않았고 그래서 안철수가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죠. 이게 그 윤석열과 윤핵관들이 안철수를 공격하는 거죠. 막강중한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결근했다. 결근 안 했어. 반나절 만에 돌아왔어. 응?
그래서 이철규나 박수영 이런 놈들이 안철수를 공격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다 했고, 근데 안철수는 결건한 밤에 아니 윤석열과 나 안 위원장은 완전히 하나 되기로 했다. 그 문자를 보낸 것이 장제원이다. 이 장제원이 잘라야 돼. 지금 친윤이나 윤핵관들이나 윤석열이 그랬대잖아. 이준석이한테. 안철수하고 단일화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준석이는 하지 말라 그랬고, 근데 그 당시 단일화 안 했으면 졌어요. 그거 좀 이따 통계를 말씀드리는데, 추적 통계를 말씀드려요, 제가. 윤핵관들이 안철수 불가론을 펴는 근거 중 하나는 윤석열 안철수 대선 후보 단일화 역효과론이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대선 후보를 해서 윤석열이가 0.7%뿐이 못 이기고 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핵관들은 특히 이철규 같은 놈이, 이철규는 보통 꼴통이 아니야. 윤핵관 중에 한 명, 이철규, 박수영 이런 애들 제일 꼴통들이에요. 그놈이. 그 장제원 그놈도 꼴통이고, 그러나 권성동이 윤한홍은 그 정도는 아니죠. 윤한홍이 너는 이 새끼야 천공 데리고 저기 그 한남동 관제간 거 빨리 이식 짓고 이 새끼야. 천공이 오늘도 난리야 그냥. 바이든을 만나야 된다고 천공 기집애가 와서 막 그랬다는 거 지금 난리도 아니야. 찍을 거라고 고민 중이야 고고티고이가. 이철구란 놈은 단일화가 선거 패착이었다. 단일화가 없었다면 0.7%보다 더 큰 격차로 이겼을 수 있다 이러는데 쌩 거짓말이에요. 단일화 없으면 졌어요. 그때 제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선거 때 억지로 이긴다 그랬다고. 근데 안철수 안 들었으면 졌어요. 이준석 때문에 저고 윤석열의 본질의 무능 때문에 졌어요. 얼마나 화마를 일으켰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그러지 않다. 유재명 개명대 교수가 추적조사를 했다. 부동층과 이동 투표자의 특성과 투표 선택이라는 것을 계속 추적을 해봤다. 1차 조사 시점은 단일화 합의 전인데 이 당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61%가 실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택했고 이재명을 택한 비율은 33%였다. 안철수가 판가른 거죠. 그죠? 안철수가 삼지대에 남았으면은 윤석열한테 60%도 안 가고 이재명한테도 30% 안 가면은 윤석열이 졌죠. 한 2, 3%를 졌어요. 저도 막판에 진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렇다 보니 윤석열 투표자의 16.64%가 안철수 지지자였다. 통계는 무시할 수. 윤석열 지지자의 14%, 15%가 안철수 지지자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근데 이재명 투표자의 지지율이 8.48%, 8.5%만 안철수 지지자예요. 즉 윤석열을 뽑은 사람이 이재명을 뽑은 사람보다 2배가 많아요. 그래서 0.7% 간신히 이긴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는 윤석열이 어리가 없는 놈이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놈이고 이철규, 박수영, 장제원 이런 꼴통들은 정치 안 해야지 뭐.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거 다 뺄게요. 내가 계속 서윙부터 하는 건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은, 추적조사를 했는데, 대선 운동이 시작된 후에, 부동층 응답자가 33.3%였다. 부동층 응답자가. 그때 그랬어요. 이들이 선거 당일에 최종적으로 이재명을 54.5% 찍었고, 윤석열을 45.5%를 찍었다. 즉 55대 45였어. 부동층이 항상 승패를 가르죠. 중도층이 승패를 가르죠. 5060이 승패를 가르죠. 이재명이 55%, 윤석열 45%로 부동층들은 투표를 했어. 근데 여기서 안철수가 없었다면은 안철수 지지자 65%가 윤석열을 찍었다 그랬죠. 윤석열은 졌다. 그리고 20대 대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서윙청
후보를 갖다가 옮겨다니면서 서행한 그룹이 30%였다. 30%였는데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이재명한테는 75%, 이재명을 지속 지지하는 사람은 75%, 그리고 이재명한테 서행한 사람들이 25%, 이재명한테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는 게 75%, 이재명한테 서행한 게 25%였고, 윤석열한테 지속적으로 투표한 사람이, 지지하고 투표한 사람이 70%, 이동 투표자가 30.2%죠. 지속 지지층이 이재명이 5% 많고, 서행한 것이 이재명이 5%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안철수가 판을 갈랐다는 거죠. 안철수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한 게 75%야. 지지자 중에서. 그 다음에 윤석열을 지지한 건 70%가 안 돼. 근데 안철수가 서행을 들어가면서 이동 투표자, 서행 투표자들이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5% 더 받았어요. 그거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윤석열을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안 해서는 5%, 4, 5% 졌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때 안철수가 지지하던 사람 중 60%가 실제적으로 윤석열을 투표했고 이재명을 투표한 건 33%였고 아까 전에 말한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당시에 그 호불호 같은 경우 보면은 안철수가 호불호에서 호감 1위, 윤석열이 2위, 문재인이 3위, 이재명이 4위 이런 순위였어요. 따라서 윤석열을 찍었다는 유권자들은 윤석열보다 안철수에게 더 호감을 표현한 사람들이고 안철수에게 더 호감도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당선됐고, 윤석열이 쪽으로 안철수가 찍은 것을, 안철수가 단일화한 것이 성인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나쁜 놈들이지. 윤석열이 멍청한 놈이고, 안철수는 너무 순진하고, 안철수는 참 너무 사람이 신사적이고 딱해 죽겠어. 매번 그래, 매번. 자, 이제부터는, 이제 쟤네들이 김기현도 그렇고, 정체성을 공격하고, 윤핵관과 윤석열도, 또 심평이라는 놈도 그렇고, 안철수가 되면은 자기들은 탈당하고, 안철수가 탄핵을 가하는 미래 권력이라는 거죠. 그 개소리야, 개소리. 안철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보면은 이 계명대 교수가 추적조사 연구한 걸 보면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없었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탄생을 못했고 지금 현재 보수가 독자적으로 대선에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윤석열은 지금 현재 지지층이 지지 기반이 가장 취약한 대통령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몽상에 산다니까? 이놈들이 607089 늙은이만 데리고 다니면은, 이 문제를 갖다 이 교수가 추적조사한 거 보면은, 안철수가 개인의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차치하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윤석열 당선을 시켰고,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총선에서 이들이 서인 보토로서 주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과 윤핵관들이 안철수에 대한 파상 공세를 하는 이유는 총선까지 지들이 전국 운영권을 갖고 가겠다는 건데 전국 주도권을 한 여권 인사가 대통령실과 교류하는 여권 인사가 말하기를 중도를 상징하는 특정 인물이 아니어도 젊은 세대 발탁 등 전면적 쇄신 공천을 통해 중도를 확장을 깨할 수 있다 하고 윤석열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절대 윤석열은 이준석도 마찬가지 앞으로 중도층을 갖다가 확보 못합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친윤계들은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는 윤석열의 색채가 가미된 쇄신이 어렵다.
따라서 안철수를 제거해야 한다.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고, 심평이란 놈이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은 윤석열이 탈당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 권력에 대한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 그러고, 그러고, 안철수가 마치 윤석열한테 당대표가 되는 것을 양해받은 것처럼 혹은 신임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데서 저격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친윤계 국힘 꼴통들의 전반적 기류인데, 근데 안철수는 이제, 또 기류에 있었어. 호랑이 굴로 들어갔어. 요번에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도 안철수의 전략은 살아남잔지, 꼭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그게 헷갈려요. 오늘을 살려는 자, 내일을 살려는 자,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는 기로에 섰다. 친문계 오너인 당시 문재인과 충돌을 불사한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의 행보를 반복할 가능성은 낮다. 그때와 달리 지금의 상대는 집권 초기의 대통령이고, 우선 말이에요. 문재인하고 충돌해가지고 김한길이하고 새정치연합을 사여가지고 탈당하잖아요. 더럽다고. 그러고 나서 이기잖아요. 전라도에서 38석 얻잖아요. 근데 현재는 윤석열이 초기 대통령이라는 거죠. 집권 초기. 그래서 안철수가 비윤 혹은 반윤의 대표성을 확보한 상황도 아니고 그나마 범친윤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윤석열이가 저건 나의 적이야, 해방꾼이야, 공산주의자라 해서 그 꼬리표도 사라졌고, 좋게 보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확장성이 윤석열이 자기를 꼴통 보수로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확장성은 살아있고, 나쁘게 보면 모성이 있다. 안철수는 난 친윤이라 그러는데 저놈들은 자기한테 반윤이라 그러고 윤석열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고, 지금 그게 그대로 전당대회에 투영하고 있다는 거죠. 저 답답해요, 지금 보면, 솔직히. 그런데, 안철수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 이 기자가 분석한 거로는 윤핵관에게 공세를 취하되, 친윤계 전체와 맞서는 모험은 강행하지 않을 듯 하다. 그러니까, 장제원 같은 거 빼라니까? 장제원의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장제원이 안철수를 도와서 뭐 단일화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신여를 배신했으니까 저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철수는 친윤계에 속하나 온건파로 분류되는 여당 인사는 이런 말을 했다. 김기현이 주류로 공인됐으나 안철수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그 의원들한테 자꾸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 하는데 그들은 돕지도 못하고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는 척 안 하고 척도 안 지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므로. 따라서 범친윤계 윤석열이가 잘못한다는 거 그 국회의원 아무리 꼴통이라도 왜 모르겠어요. 할 수 없이 달려가는 거지. 친윤계들도 지금 지들끼리 꼭 뭉친 거 아니라니까? 공천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니까? 근데 윤석열이 이게, 무사히 검찰의 칼로서 범죄자를 갖다가 의심하는 건 강하잖아요. 지금 친윤이라고 붙어 다니고 파리 때들은 다 잘린다니까? 공천대. 그때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전국 변화에 따라서 현재 친윤계들도 각자 도생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권 내에서는 암시하고 있고, 보수 정당에서 뿌리가 깊지 못한 안철수 처지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다.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인데, 그런데 안철수가 그동안에 정치력과 포용력이 문제가 있었으니 그거를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그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TK 일반 당원들은 반정치인이다. 그만큼 전략적 사고를 하는데 TK 당원들은 반대의 반정치인이 아니라 반은 정치인이라는 소리예요. TK 당원들이. 그들은 전략적 사고를 하는데 TK 당원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오늘 현재까지도 그렇다고 봐요, 저는.
김기현이가 이기면은 안철수가 TK에서 김기현이가 이기더라도 안철수가 TK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면은 보수 진영 내에서 차기를 기약할 여지가 안철수한테 생긴다. 즉 안철수 체제에서는 당선이 최선이나 유의미한 낙선도 차선이다. 유의미한 낙선의 전제 조건은 보수의 고토로 불리는 TK에서 우세를 점하는 거다. TK 민심이 만만치 않다니까? 저는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오길 바라요. 안철수 결선으로 올리면서, 당대표 선거, 당대표 가져가길 바라요. 그래서, 과거에 뭐 윤여준이 얘는 하나도 안 맞죠, 근데 윤여준이. 윤여준이가 말할 당시에 새정치연합에 들어가서 민주당과 합당할 때 윤여준이가 호랑이 굴에 사슴이 들어갔다. 맞죠? 지금도 호랑이 굴에 사슴 들어간 거 맞아요. 솔직히 안철수가 호랑이 같은 인상은 없잖아요. 성격은 안 되잖아요. 김영삼은 앞으로 그런 정치인은 안 태어나요. 김영삼, 박정희 같은 정치인은 우리나라에. 응? 그래서 호랑이 굴로 스스로 뛰어나갔고 2년 만에 당시에 뛰어나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옮긴 곳은 윤석열이라는 놈이 있는 호랑이 굴이다. 안철수에게 국힘은 두 번째 호랑이 굴인데 첫 번째 호랑이 굴과 비교해서 결코 쉬운 장소처럼 보이지 않는데 좌익은 타익은 윤석열과 루비콘강을 건넜다. 비록 지금 현재 비주류 타이틀을 달고 뿌리도 약한 당에서 대권을 거머쥐려고 노력하나 그게 극적으로 당대표가 된다 해도 난제가 이어지고 복수의 여권 인사들을 종합 취재해 보면은 안철수가 전당대회에서 이길 경우 친윤계가 실제로 정계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없지 않아 보인다. 권력투쟁의 이막이 열리는 셈이고 이때부터 명분의 싸움이 된다. 정치인 안철수가 그간 경험한 적이 없는 고차방지식에 놓여있다. 이 명분에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고 윤석열 당이 탈당해서 차려지면은 명분이 안철수 쪽으로 몰려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응?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중원부원하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철수가. 사실 안철수는 정치를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한다면은 안철수만은 정치인이 없다는 거죠. 도덕성. 그죠? 폭발성이 좀 문제가 있는데 도덕성과 대중성만큼은 안철수만한 사람이 없어요. 현재. 폭발성과 파괴력이 없어요. 그렇지. 화이팅들 하시고 3일짜리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고고TV에 자율고동력 보내세요. 보시는 분들만, 여유 있는 분들만.